안녕하세요. 건강 스토리텔러 정아입니다. 처음에 암을 확진받게 되면 정말 많은 생각과 걱정이 되실 텐데요. 그 중에서도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 하는 문제가 가장 현실적으로 크게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연치유를 지향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병원을 다니시면서 자연치유와 병행하시는 분들 또한 치료는 병원에서 잘 받으면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운동과 먹거리 관리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식단 관리를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으시죠. 그런데요, 막상 시작해보면 현실은 생각보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평생 이렇게 식단 관리를 해오지 않다가 갑자기 어느 날부터 이 마음을 다잡고 시작하려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도 막막하기도 하고요. 또 뭐가 좋다더라 라고 해서 막상 차려 먹으려다 보니까 오랫동안 인스턴트나 가공식품에 적응이 되어 있었다면 이런저런 손이 많이 가는 건강한 음식을 만드는 과정이 오히려 스트레스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환우님들께서 아침 식사를 어떤 식단으로 섭취하면 좋을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통 현대인들은 아침에는 뭐가 잘 안 들어간다 혹은 차려 먹을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식사를 거르는 분들 많이 계시죠. 하지만 암 환자분들에게 아침 식사는 하루의 에너지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암 치료 중에는 체력 저하와 면역력 약화가 생기기 쉽기 때문인데요. 우리 몸은 전날 저녁부터 시작해서 아침까지 공복 시간이 길어지는데 이때가 바로 영양 흡수율이 가장 높은 때거든요. 이 중요한 시간에 단백질, 비타민, 또 미네랄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체력 회복과 면역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아침 식사를 선택하고 준비하실 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통곡물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하는 것인데요. 흰쌀밥보다는 현미, 귀리, 퀴노아 같은 이 통곡물 식품을 우선 선택하시면 식이섬유와 다양한 영양소를 풍부하게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장 건강에도 좋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만약 아침부터 고기가 들어가는 게 부담스럽거나 샐러드 같은 것들과 궁합이 잘 맞지 않는다면 통곡물 빵으로 대체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건강한 지방을 포함하는 것인데요. 아보카도, 견과류, 씨앗 등에 함유된 불포화 지방산은 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이 필수 지방산을 공급해서 영양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단백질을 충분히 추가하는 것인데요. 암 치료 과정에서 많은 근육량이 손실이 일어나기 쉽고 또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면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백질이 필수적입니다. 계란, 요거트, 견과류, 씨앗, 두부 등을 통해서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서론이 길어졌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암 환우님들께서 아침 식사로 어떤 음식들을 활용하면 좋을지 4가지 정도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바로 달걀 요리입니다. 달걀은 흔히 완전식품이라고 불리죠. 이 단백질과 비타민 D가 풍부해서 암 환우분들의 체력 보충에 정말 최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달걀은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할 수 있는데요. 환우님들께서는 소화가 잘 되도록 계란찜이나 스크램블 에그로 부드럽게 조리를 해서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스크램블 에그를 하실 때에는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이런 항암 채소를 잘게 다져서 함께 넣으면 영양가를 더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환우분께서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달걀 요리 중에 삶은 게 좋나요? 아니면 스크램블 에그로 먹는 게 좋나요? 아니면 달걀 프라이가 좋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가장 암 환자에게 좋은 방식은 사실 삶은 달걀이긴 합니다. 이 삶은 달걀은 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물로만 조리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지방이나 칼로리 섭취를 좀 줄일 수 있어요. 또 조리 과정에서 영양 손실이 적어서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 등의 이 영양소를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이 섞이지 않다 보니까 다른 달걀 요리에 비해서 소화가 잘 되는 편이라 위나 소화기관에 부담을 덜 줘서 추천을 할 만합니다. 다만 삶은 달걀이 생각보다 퍽퍽하고 또 매일 먹다 보면 쉽게 물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달걀 프라이나 스크램블을 해서 드시는 것도 물론 괜찮습니다. 이때는 어떤 기름을 사용하는지가 좀 중요한데요. 일반 식용유 대신에 올리브 오일이나 코코넛 오일을 사용하시면 건강한 지방을 함께 섭취하실 수 있어서 더욱 좋습니다. 참고로 조리할 때 기름량을 최소화하고 약한 불에서 부드럽게 익혀 드시면 소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항암 채소를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시는 건데요. 잘 아시다시피 브로콜리, 연근, 당근 같은 이 채소에는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항산화 성분들이 가득합니다. 이 채소들을 살짝 데치거나 쪄서 부드럽게 만들어 드시는 게 좋은데요.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을 살짝 뿌려서 간단하게 무쳐 먹어도 좋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크램블 에그에 섞거나 죽에 넣어 드셔도 괜찮습니다. 특히 브로콜리의 풍부한 설프라판 성분은 우리 몸의 해독 작용을 돕고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잘 알려져 있죠. 아침에 신선한 채소를 소량이라도 꼭 챙겨서 드시는 습관을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고대 로마 군인들은 이 전투 전에 연근을 씹어서 체력을 보충했다고 해요. 클레오파트라도 피부 미용을 위해 연근 마스크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실제로 연근의 폴리페놀은 염증을 30% 이상 감소시킨다는 연구도 많이 있습니다. 요리법은 잘게 썬 브로콜리를 달걀과 함께 볶고 또 올리브 오일로 마무리하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하시면 설프라판이 지방과 만나 흡수율이 250%나 상승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잡곡과 두부입니다. 많은 환우분들이 백미보다는 현미나 잡곡밥을 드시는 게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현미, 귀리, 퀴노아 같은 잡곡들은 백미에 비해 식이섬유와 비타민 B군, 또 미네랄이 훨씬 풍부해서 혈당 조절과 장 건강에 아주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아침에 밥을 먹기 부담스럽거나 소화가 잘 안 된다면 잡곡을 이용해서 부드러운 죽을 만들어 드시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에 두부를 한 모 곁들이면 식물성 단백질까지 든든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두부는 대두 이소플라본이 풍부해서 여성 건강에도 이롭고 또 부드러워서 소화 부담이 적다는 큰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고기나 생선, 단백질이 부담스러울 때에는 이 두부는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침 식단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견과류와 과일입니다. 아몬드, 호두, 캐슈넛 같은 이런 견과류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우리 몸의 염증을 줄이고 또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아침에 소량의 견과류를 섭취하는 것은 하루를 시작하는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팁으로 턱이나 이가 좋지 않아서 드시기가 좀 부담스럽다면 요거트에 넣어서 잠시 이렇게 불려가지고 부드럽게 만들어 드시거나 곱게 갈아서 죽이나 스무디에 함께 넣어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도 이렇게 한번 먹어봤는데 사실 이 고소한 향이 더 증폭돼서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바나나, 사과, 베리류 같은 과일은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암과 싸우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이 항산화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데요. 과일을 잘 썰어서 그릭 요거트 위에 올리고 또 견과류를 살짝 뿌려서 식사 후에 디저트로 드셔보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한 든든한 아침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매일 아침에 완벽하게 준비해서 드시는 것이 처음부터 그렇게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저도 매일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하지만 이걸 언제 다 하나 하고 벌써부터 질에 걱정하시거나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이건 나도 해볼 수 있겠다 하는 것부터 하나씩 시도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말에 미리 잡곡밥이나 죽을 넉넉히 만들어서 냉장고에 소분을 해두거나 채소를 미리 손질해 두는 것만으로도 평일 아침 준비가 훨씬 수월해지거든요. 아니면 간단하게 삶은 달걀과 과일, 요거트와 견과류부터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기 몸의 신호를 읽는 것인데요. 저는 유산균 요거트를 먹고 속이 더 부대끼던 그런 날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유당 불내증이었던 거죠. 그 후로는 무유당 제품으로 바꿨더니 확 좋아졌습니다. 네, 이런 것처럼 드시는 음식에 대해 몸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들, 식후의 나른함, 속쓰림, 피부 반응 이런 것들이 중요한 메시지라는 걸 잊지 않아야 합니다. 지난달에 어떤 분께서는 아침에 그린 스무디를 마시기 시작했는데 그 후로 체중이 3kg이나 빠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과일 당질이 이 혈당을 급상승시켜서였는데요. 최근에 소식 듣기로는 이제 단백질 파우더를 추가해서 넣어서 이 소화 흡수를 더 느리게 해서 조절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잖아요. 오늘 하지 못했으면 내일 다시 시작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환우님들의 건강한 아침 식사 습관을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건강에 대해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